최종적으로 당사자에게 다시 한번 기소유예가 결정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기소유예를 이미 받으신 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기소유예를 받고 싶다라고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과연 사건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분은 고등학생에 해당했습니다. 마약 사건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합성대마 사건에 연루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사건이 발생했던 거는 작년 2025년 2월경 종로에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고등학교 친구가 야, 나 사실 이거 중고거래 가는데 너 혹시 나랑 같이 갈래? 라고 해서 현장에 함께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 내가 중고거래 하고 있는데 네가 혹시 모르니까 저쪽에서 휴대폰으로 좀 영상만 좀 촬영해줘 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약 사건, 마약 수사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바로 AS입니다. 내가 이거 사건 이렇게 해서 나 이게 중고거래 거래할 건데 내가 이거 옆에서 이제 중고거래 거래하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을 해줘. 즉 실질적으로는 그 사건 현장이 바로 던지기 현장이었던 겁니다. AS 영상은 내가 실질적으로 좌표를 받아서 마약을 구매했기 때문에 그 수전함이라든지 배전함 또는 소화전에 들어있는 마약을 처음에 들어가서 여는 현장을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저희 가보니까 좌표에 마약이 없습니다 라고 확인이 될 경우에 해당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판매자에게 AS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됐죠? 고등학교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그 당시 구매했던 것이 마약, 그것도 합성대마였던 것입니다. 마약에 대해서 나중에 친구가 적발이 됨에 따라서 이 분도 함께 적발이 됐고, 무엇보다도 마약 구매를 방조했다라는 혐의로 최초의 사건 수사가 이루어졌고, 고등학생이고 처음이니까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던 겁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알고 보니까 추후 과학수사대에서 정밀 감정 결과 소변 모발에서 합성대마가 검출이 됐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함께 투약도 했던 것입니다. 저 사실 충동적으로 했고 저 이미 한번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가능할까요? 사실 모든 여러 변호사님들 만나뵀는데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셔서 정말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건을 왔습니다. 사건을 봤을 때는 최대 난제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향정, 감옥이라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형사처벌의 대상인 통상적으로 징역 5년 이상에 해당하는 향정 감옥을 과연 기소유예를 2번이나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바로 두 번째, 이미 한 차례 기소유예를 받았고 그리고 과거에 솔직하지 못했던 사항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먼저 첫 번째, 선생님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바로 강제 보호 입원에 들어가십시오. 집중적인 중독 치료에 들어가서 보호 입원에 바로 들어갔다. 단순한 저 반성합니다. 저 수사관님, 저 검사님, 저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만으로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일시적인 입원이 아니라 중독치료 전문 병원에 3개월 이상 강제 보호 입원에 들어갔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바로 적극적인 집중적 중독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사회를 복귀하기 전에 완벽한 단약 환경을 스스로 조성한 겁니다. 두 번째는 수사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당사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아이폰, 아이클라우드, 백업 데이터, 비밀번호까지 전격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부 제공을 했고, 포렌식 절차에서 과거에 내가 더 이상의 은폐한 범행이 없다라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세 번째, 과거에 제가 솔직하지 못하였던 사정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진술을 했는지, 그리고 관련 사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남김없이 진술하며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적극 협조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는 뭐냐? 마약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다. 합성대마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합성대마입니다. 일반 대마에 비해서 무려 40배에서 85배에 이르는 환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별거 아니네, 액상대만 끼는 거네, 이거 그냥 요즘에는 자 전자담배 피는 거랑 별다름 없어, 이거 피잖아요. 최소한 처음 피시는 분은 거의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기억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나중에 깨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는 이거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반대로 최초 투약자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기억 상실과 의학적 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사관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이분이 당시 구매를 하러 들어가서 친구가 중고거래 한다고 하니까 도와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친구가 권유를 했고, 야 너도 한번 해볼래?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분이 다른 마약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반 대마보다 무려 40배에서 85배, 잘못하면 사망해버리는 이와 같은 대마를, 합성 대마를 했기 때문에 당시의 기억을 모두 상실해버렸고, 제가 그 마약을 실질적으로 내가 투약을 했었는지 그 과정이 실제 거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의학적으로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수사기관에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검찰과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납득이 됐던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과학 증거에 대한 정밀 분석, 즉 이분의 소변 모발에서 이 사건에서 확인된 합성 대마를 제외한 어떠한 마약도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약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마부터 시작을 하죠. 대마, 프로포폴, 이제 마약을 해봤다라고 하면은 필로폰, 케타민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분은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가장 처음부터 가장 높은 강력한 합성 대마로 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마약 중독자에 해당한다면 가장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마약이 전부 다 검출이 되고 마지막에 합성 대마가 나왔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일시적 호기심에 따라서 합성 대마를 했기 때문에 다른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범죄 가능성이 전혀 없고, 이렇게 처음부터 강력한 마약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억을 상실하는 의학적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저희가 고의로 이 사건을 은폐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결과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기존에 있었던 기소유예 사건과 연결된 사건이었다는 것을 소명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당사자에게 다시 한번 기소유예가 결정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마약 사건에서, 그것도 가장 강력한 합성대마, 향정, 감옥에서 2번의 기소유예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선처가 가능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현재 본인께서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하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라고 하시는 상황에 계신다면 절대 마지막까지 일단 포기하지 마시고, 충분히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법리적으로 의학적으로 해낸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들이 본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를 남겨두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